새벽마다 들리는 발자국. 한 남자가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은 싸고 조용했다. 그래서 남자는 만족했다. 하지만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새벽 3시쯤 항상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또각. 누군가 복도를 걸어와 남자의 집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몇 초 동안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처음엔 이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발자국은 항상 남자의 집 앞에서만 멈췄다. 그리고 다시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남자는 관리실에 물었다. 관리인은 얼굴이 굳었다. 그 집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관리인이 말했다. 예전에 그 집에 살던 남자가 새벽마다 누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신고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다 남자가 미쳤다고 했죠. 남자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또 새벽 3시, 또각또각또각. 발자국이 복도를 걸어왔다. 문 앞에서 멈췄다. 남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래서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때 깨달았다. 방 안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 있었다. 현관에서 시작해 천천히 남자 뒤까지 따라 들어와 있었다. 이 편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문자. 한 여자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단 한 줄이었다. 오늘은 아직 살아있네. 장난인 줄 알고 무시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문자가 왔다. 오늘도 아직 살아있네. 이상했다. 시간은 항상 밤 11시 47분이었다. 여자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래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없는 번호였다.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문자 내용이 바뀌었다. 오늘은 조금 위험했네. 여자는 무서워졌다. 그리고 다음 날 문자가 왔다. 오늘은 거의 죽을 뻔했네. 그날 여자는 버스에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밤 11시 47분 문자가 왔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은 죽었다. 여자는 놀라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자기 번호였다.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내가 대신 살게. 3편 지하철 마지막 칸. 한 대학생이 늦은 밤 지하철을 탔다. 막차였다. 지하철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칸에 앉았다. 몇 정거장이 지나도 사람이 한 명도 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지하철 안내 방송이 나왔다. 다음 역은 종점입니다. 대학생은 이상했다. 종점까지 아직 멀었다. 하지만 지하철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밖에는 완전히 어두운 터널뿐이었다. 아무 역도 없었다. 그때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내려야 해. 대학생이 놀라 옆을 봤다. 분명 아무도 없던 자리였다. 그런데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이 열차 원래 여기서 끝나. 대학생이 물었다. 여기 역도 없잖아요. 남자가 웃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 순간 대학생은 창문을 봤다. 창문에 비친 모습이 이상했다. 지하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학생이 남자를 다시 봤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다 여기서 내린 사람들이야. 그때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다음 역은 사망역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깨달았다.
지하철 문이 열려 있었지만 밖에는 바닥이 없었다. 차편 모르는 번호. 퇴근이 늦은 下邊咧 밤이었다. 就會 freeze 晒嘅。 지우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비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지금 혼자야? 지우는 잠깐 멈췄다. 장난 문자 같았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몇 분 뒤 또 문자가 왔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지우는 기분이 나빠졌다. 누구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나야. 지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데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다. 너. 지우는 웃었다. 장난치는 친구인가 생각했다. 장난 그만해. 하지만 다음 문자를 보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있지? 지훈의 눈이 커졌다. 집안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누구야? 답장이 왔다. 말했잖아. 나 너야. 지훈은 기분이 이상해졌다. 지금 어디야? 몇 초 후 문자가 왔다. 집. 지우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장난치지 마라. 그때 또 문자가 왔다. 지금 창문 보지 마. 지훈의 몸이 굳었다. 창문은 바로 뒤에 있었다. 비가 내리는 유리창.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창문 밖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비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사람 형체였다. 지우는 급하게 커튼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문자였다. 봤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너 누구야? 답장이 왔다. 말했잖아. 나 너라고. 지훈은 갑자기 화가 났다. 지금 경찰 부른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부르지 마. 그러면 일이 더 빨리 일어나. 지우는 더 화가 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떴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전화 걸어도 소용없어. 지훈의 숨이 거칠어졌다. 왜 이러는 거야? 답장이 왔다. 경고하려고. 지훈은 이해가 안 됐다. 뭘? 몇 초 후 문자가 왔다. 지금부터 10분 뒤 너 죽어. 지우는 웃어버렸다. 미친놈. 그러고는 휴대폰을 던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계속 긴장됐다. 거실 시계를 봤다. 11시 52분. 지우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8분 남았다. 지우는 짜증이 폭발했다. 그만해. 답장이 바로 왔다. 지금 부엌하지 마. 지우는 멈췄다.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쾅!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다. 지훈이 놀라 뛰어갔다. 천장에서 큰 전등이 떨어져 바닥에 깨져 있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조금만 빨랐으면 머리에 맞을 뻔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그래서 말했잖아. 지우는 식은땀이 났다. 너 누구야? 답장이 왔다. 아, 미래의 너. 지우는 멍해졌다. 장난하지 마. 몇 초 후 문자가 왔다. 지금부터 3분 뒤. 현관문 열리지 마. 지우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똑똑.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몸이 굳었다. 다시 똑똑. 택배입니다. 지훈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휴대폰을 봤다. 문자가 와 있었다. 열지 마. 죽는다. 지훈은 멈췄다. 현관문 밖에서 다시 말했다. 택배요.
지우는 문을 열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열지 않았다. 몇 초 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우는 문 구멍으로 밖을 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택배도 없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살았네. 지훈의 숨이 가빠졌다. 너 진짜 누구야? 답장이 왔다. 말했잖아. 나는 10분 뒤에 너. 지훈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잠시 후 문자가 왔다. 곧 알게 된다. 지훈은 시계를 봤다. 11시 59분. 그리고 그때 현관문에서 철컥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있었다. 지우는 혼자 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이제 시작이다. 지우는 천천히 현관을 봤다. 문이 조금씩 열렸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지훈 자신이었다.